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정리 월가에 대해서 한눈에 해가시죠. 자, 해외 현지 이항영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네, 9월 들어서 가장 긴 조정이네요. 한 사흘째 지금 숨고르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3월 28일 날 이후 처음으로요. 3대 지수죠.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3대 지수가 동반해서 3일 연속 하락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어떤 하락 조정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월에 진짜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금 3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섹터는 아시다시피 11개 섹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섹터만 유가에 약간 반도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만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 섹터는 오늘 예외 없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의 소비재입니다. 테슬라 같은 것이 좀 시장을 끌고 갔는데 오늘 테슬라가 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매번 나오는 거지만 월별 실적 나올 때마다 뭐 중국에서 자동차가 안 팔렸네, 뭐 어디서 하는데 이번에 또 유럽에서 자동차가 작년 대비 20%를 안 팔렸네 하면서 오늘 테슬라 떨어지면서 임의 소비재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요. 11개 섹터 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개 섹터 내려갔고요. 금리나 달러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내려놨지만 오히려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는데 달러 원은 지금 1,41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흘 동안의 하락이 좀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말 사이에 우리가 쉬는 동안 PC의 물가지표 또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는 어떤 거를 골라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막연한 불안감, 근거는 부족할까요? 대변하는 6가지 근거를 마켓워치에서 실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발행한 사설 뉴스를 살펴봅니다. 시사점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시장은 이제 최근 들어서 3일째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폭 자체는 크지 않은데 좀 떨어지다 보니 또 여기저기서 뭐 리세션이 오네, 미국 경제가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마켓워치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조사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라든가 최근의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팩트 체크를 6가지 분야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마켓워치에서 사설로 준비한 걸 얘기하겠는데 특히 이 중에서 실적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 리세션을 얘기를 또 여러분들 뭐 웬만 조금만 떨어지면 그런 얘기 들으셨고 요즘 또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미국 사람도 많이 하고 한국 분 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기업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들조차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 미경제가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최근 들어서 S&P 500의 올해라든가 내년도 주당일이 전망치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침체라든가 흔히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얘기, 거품 얘기 많이 하는데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요. 소위 빅테크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오라클까지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분기 AI 관련 자본 지출 전망치를 14% 오히려 기존 대비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혜주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AI가 바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이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얘기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것은 바로 수익의 증진을 가져왔다는 거죠. 은행, JP모건이라든가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기업들은 당연히 AI를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한 장비 회사들, 뭐 산업재가 되겠네. 그런 것들도 AI를 도입해서 서비스율을 증가시켜 놨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신약 개발에 소위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인 거는 이미 오래됐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AI에 따른 호재가 AI라든가 소위 매그7을 넘어선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뭐 젠스랑 여러 번 했던 얘기가 더 하게
하겠는데요. 다양한 업종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이라든가 항공 사업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항공 우주 기업의 기술 개발에도 당연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업종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분석 분야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소비가 망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견고하죠. 소비 심리가 꾸준함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로얄 캐리비안이라든가요, 익스피디아 그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적이 호조세고 사상제 효과 추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항공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 수가 줄면서 오히려 객단가가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시도했던 거랑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다만 미국에서도 소득별, 그러니까 소득 수준별 소비 양극화는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분야인데요. 유럽 경제가 완전히 또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유럽 경제가 더 좋아지니까 미국 증시도 훈풍을 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항공우주 분야 그리고 유럽에서는 은행 부분이 또 독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것입니다. 1%, 2% 하락 없는지도 꽤 오래됐는데 여튼 하루 1%가 떨어지는 날, 2%가 있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죠. 특히 9월 말까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효하다라고 여전히 믿으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벤치마크 지수 좀 비중을 늘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 헤드라인 보실 텐데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예상외로 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나면서 또 고민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썩 달갑지 않은 깜짝 성장입니다. 미국 경제는 추정치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데이터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2년 내 최대폭으로 깜짝 성장했는데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큰 폭으로 좀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더 좋아지면 또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서 걱정이고, 또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면 또 리세션이라 걱정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365일 내내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 돈을 벌지 제가 좀 걱정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번에도 우선 있는 숫자만 그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분기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연율 3.8%로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인 3.3%를 상회한 확정치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지적했던 대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지출의 상향이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미국 소비가 여전히 멀쩡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6% 역성장에서 반등한 수치였습니다. 소비자 출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가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예상치인 1.6% 플러스해서 1%포인트 정도 더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민간 최종 판매 부분도죠. 민간분의 내수 지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기존의 예상치 1.9%보다 1%포인트 높은 2.9%가 예상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참고로 1분기 역상정 완은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됐던 게 1분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요. 지금까지 2분기까지 말씀드렸고요. GDP 나우 어틀랜타 연방은행에서는 GDP 나오는 물론 이거는 추정치일 뿐이지만 3분기에도 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데요.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거는 지금 3.3%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저는 뭐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365 이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멘탈을 잡아갈 수 있는 좀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 오라클 준비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목표가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미국 주식 종목의 하이라이트 엔비디아, 간밤에도 또 목표가 상향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우리나라와 달리 똑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의 중심점, 그래서 콘센서스 정도의 방향성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 보시면 야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와 달리 다양성을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요 200달러 기존 목표치를 20%나 올리면서 240달러까지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어떤 전 세계적인 AI 경쟁, AI 소비 경쟁, 쉽게 해서 AI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까지 요즘 많이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수혜자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슨이 지난번 실적 시즌에서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규모가 예를 들어서 1조 달러 이상 훨씬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그게보다 훨씬 높은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요.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등에도 장기적으로 다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독점적인 위치가 강하지만 갈수록 이제 독과점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이 같이 커지는 그런 쪽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총 68명 중에 58명이요. 강력 매수 내지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213달러가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랑 이런 컨센서스,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지만 상당히 벌어지거나 했을 때 보면 기다리면 결국 쫓아가더라라는 것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달리 그동안 반짝 관심을 가졌던 그 오라클이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또 우려감을 자아내잖아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입니다. 네, 오라클에 대해서 40% 폭락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9월 10일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보다 지금 다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 영역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시사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은행, 투자증권사들은 상당히 그 다양한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SK하이닉스에서 갑자기 매도 의견 내는 국내 증권사는 뭐 보신 적조차 없을 건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는 없을 것 같지만 엔비디아도 제가 알기에는 두세 명이 여전히 매도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거. 당연히 테슬라 매도 의견 엄청 많죠. 그리고 팔란트도 매도 의견 엄청 많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스쉴드스 레드본이라는 리서치 전문 기관입니다. 저도 사실 익숙치 않아서 찾아봤더니 나름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오라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투자기를 제시했는데요. 주가가 현재 주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40% 정도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오픈AI와 맺은 3천억 달러.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고 미지의 계약처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오픈AI라는 걸 알았었는데요. 결국 그게 실제로 수익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앞서 다른 쪽과 달리 AI는 지금 거품이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갖고 있고 지금은 얘기가 나왔던 소위 자금의 순환 관계에서 뭔가 좀 애매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투자자들한테 지금 매수를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있는 주식은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의견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의견은 맞을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컨센서스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9명 중에서요. 27명이 매수 혹은 강력 매수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338달러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의견을 좀 검토해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초중반에 오라클 실적 나와서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좀 반짝 관심이었던 오라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도 출근길에 잘 들으신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